유민준 자리에 앉으세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김도윤, 친구분 밀치면서 놀지 마세요. 그러다 다쳐요. 응? 민준이가 싫은데 놀린다고? 뭐라고 놀렸어? 못생겼다고? 민준이 이리 와봐요. 이 친구 놀렸어요? 왜 놀렸어요? 장난으로? 선생님이 전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하면서 말했죠. 나도 즐겁고 상대도 즐거워야지 장난이지. 지금 친구 얼굴 보세요. 친구 어떤 표정이에요? 예, 화난 표정이죠. 나만 재밌자고 친구에게 상처 주면 안 돼요. 이준, 교실에서 뛰지 마세요. 그렇게 전력 질주하면 친구가 부딪혀서 다칠 수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민준, 친구랑 때리면서 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서로 싸워요. 유민준 뛰지 마세요. 실내에서 뛰는 거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유민준! 초등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실 풍경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은 계속 성장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모두가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조금씩 하며 살아가며 배우게 되죠. 그런데 앞에 교실 상황을 보시면 유독 이름이 많이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형제가 있는 집에서도 첫째는 안 그런데 둘째는 다르네요 하는 것처럼요. 이 친구들은 사실 TV에 나오는 금쪽이들처럼 생활 전반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잘못된 것을 잘 못 고치며 잘못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친구들은 있죠. 부모님이나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계속 반복하니까 속이 터집니다. 도대체 몇 번째인 거야? 설마 날 무시하는 건 아닐까?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인데 여러 번 잘못된 행동들이 훈육 교육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과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죠. 다른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만 나오면 계속 잘못을 반복하네. 사실 이 친구들이 누구를 무시하려는 의도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기질이 좀 약간 강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강한 기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긴 훈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내력을 옵션으로 하고 말이죠. 이 친구들은 모든 생활 전반 습관에서 기질이 강한 건 아니고요. 자신들이 특히 강한 기질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름이 제일 많이 불리는 민준이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이에요. 민준이는 특히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꼭 그렇다기보다 사실 간단히 말해 전반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 친구입니다. 어른으로 치면 보헤미안? 자유영혼 스타일입니다. 이미 교육을 받은 어른 자유영혼들은 사회 질서를 알고 나서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우리는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이런 기초 규범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기질을 누르고 기본 규범을 심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질이 강하다 보니 어릴 때 양육 과정에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한 번씩 힘들어져서 포기하면은 빈틈이 생깁니다. 이 빈틈에서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일관성이 정립되지 못해 질서 개념을 놓치게 된 것이랍니다. 자유로운 기질로 인해서 전반적인 질서, 사회규범 개념을 놓치기 때문에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 사실상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리고 말썽쟁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확률이 높죠. 가정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다. 마음대로 해도 되네 라는 상태에서 단체 사회생활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보내지게 되었을 때 이 개념이 그대로 고착화돼서 더하면 더했지 덜한 행동은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단체를 돌보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만 치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정에서 배우는 기초 규범 말고 단체 생활에 필요한 규범, 이를테면 질서,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면 안 되는 일, 시간 지키기,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기, 다른 사람 방해하지 않기, 다른 친구 물건 만지지 않기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을 배우는데, 가정에서도 규칙을 배우는 것에 아직 적응을 못한 상태로 단체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당연히 단체 규칙도 정립하는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말썽쟁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잘못할 때마다 언어의 프레임을 만들어 심어줍니다.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로 일반화시켜서 문제의식을 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아직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성향이 큰 나머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나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작게 인식을 하거든요. 이것은 제가 폭군이 된 아이 훈육법 영상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지금 말하는 아이들은 한 가지 성향 강한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든 통제가 안 되는 폭군까지는 아니지만 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성향을 계속 통제하지 못했을 때 어린아이일 경우 폭군이 될 수 있으니 이 영상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규칙을 많이 지키지 않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먼저 규칙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다 규칙이나 질서를 안 지킬 때마다 이러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본인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규칙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미학년기와 다르게 주변 세계를 점점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못을 할 때마다 말해주면은 규칙이 필요한 당위성은 이제 아이에게 심어질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하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규칙을 어길 때마다 단호하고 간결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뛰면 안 돼요. 뛰면 민준이도 친구들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돼요. 모두가 돌아다니면 교실이 혼란해서 수업을 할 수 없어요. 친구 놀리면 안 돼요. 친구가 상처받아요.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마다 처음에는 자세히, 나중에는 간단히 규칙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들어서 이제 이 친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대로 하는 것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규칙이나 질서를 어기는 행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규칙을 지키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간단하게 안 된다고 제지해 주시면 됩니다. 뛰지 마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이 간단한 제지로 이 친구 자신도 통제 안 되는 행동들을 점차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교정 시간도 점점 짧아지게 되고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빈도수도 점차 줄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 학습을 통해 자신이 강한 기질을 사회규범에 맞게 길들여 훈육을 합니다. 가끔 자신의 기질이 꺾기 힘들 때는 규칙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다른 구성원들이 불공정함을 느끼므로 이것은 다시 부메랑이 되어 너라는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있으니 어서 그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된다고 알려주어도 어렵지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훈육이 들인 시간만큼 아이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세계관이 넓어져 이 같은 개념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함께 재밌게 놀 수 있는 친구들의 평판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존중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속적인 훈육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자유로운 성향, 흔히 말썽쟁이라고 불리는 원인이 되었던 행동들이 사회 규범 속으로 안착되어서 이런 성향들이 오히려 다른 긍정적인 곳에서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1년 단임 체제인데 제 경험상 1년 훈육과 교육으로 아이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변화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였습니다. 특히 저중학년의 경우 새학년 등 새로운 환경으로 인한 훈육이 지속되지 못할 때 아이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니 이건 가정에서 함께 신경을 쓰시면서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썽쟁이 길들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말썽쟁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성향과 기질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잖아요. 어떤 친구는 지금 사회체제와 잘 맞는 성향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 본의 아니게 현재 상황에 맞물려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혹은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누구나 조금은 자신을 깎아가며 사회를 살아갑니다. 교육계에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 조금 더 다듬으면 보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